혹시 아침에 허리 통증으로 일어나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펴기가 어려우셨나요?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찌릿하셨나요? 이럴 때마다 병원만 다니시지는 않으셨나요? 주사와 약으로 잠깐 괜찮아지지만 다시 아프지요. 저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 김도현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허리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근육의 경직이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이정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다니셨지만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놀랍게도 산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뛰어노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희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다이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병원비 수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 원이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서울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주사와 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 통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허리 통증을 병으로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육과 근막이 굳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작은 도구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비싼 병원 치료보다 더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성자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통증 때문에 외출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과 도구 활용으로 지금은 동네 뒷산도 오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며 저도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제 진료 인생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허리 통증 때문에 삶의 기쁨을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근육의 변화가 더 큰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허리는 단순히 뼈만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근육과 근막이 척추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유연하고 근막도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굳고 근막은 서로 달라붙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뻣뻣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굳은 근막은 혈액의 흐름을 막습니다. 혈액이 돌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허리가 뻣뻣해지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같은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67세 김영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허리가 심하게 뻣뻣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근육이 굳고 근막이 유착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는 잠시만 효과가 있습니다. 주사와 약은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근본을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 같은 증상이 반복되며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근막을 풀어주고 근육을 다시 부드럽게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도 가라앉으며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랜 시간 환자와 함께 확인한 진실입니다. 허리 통증의 열쇠는 뼈가 아니라 근육과 근막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이 부분을 풀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잡기 위해 꼭 병원만 가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다릅니다. 생활 속 작은 도구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싼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은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폼롤러, 마사지볼, 허리 지지 쿠션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 도구들을 통해 수많은 환자분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70대 이은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망설이셨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도구와 생활습관 교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혼자 장을 볼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동네를 걷고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도구지만 제대로 쓰면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병원비 수십만 원을 쓰던 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관리하십니다. 허리 통증의 본질은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방법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면 삶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손주와 함께 걷고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폼롤러입니다. 다이소 운동용품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통 모양의 도구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폼롤러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굳은 근막과 근육을 밀어내듯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밀대로 딱딱한 반죽을 고르게 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막의 유착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회복됩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그 결과 허리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여러 환자에게서 확인했습니다. 75세 이창호 어르신은 20년 넘게 허리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깊이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폼롤러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하루 5분씩 이어가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30년 만에 밤에 통증 없이 주무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폼롤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척추뼈에 직접 대고 굴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척추 양옆 근육을 중심으로 굴려야 안전합니다. 바닥에는 담요나 매트를 깔아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등 위쪽에서 시작해 허리 윗부분까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강도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픈 부위는 30초 이상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5분 내외가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 텔레비전 보시며 하시면 충분합니다. 폼롤러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테니스공만 한 크기의 마사지 볼입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통증 완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마사지 볼은 특히 뭉친 근육의 특정 지점을 풀어줍니다. 이것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매듭처럼 뭉친 근육을 직접 누르면 긴장이 풀립니다. 마치 매듭진 실을 정확히 잡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게서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70대 중반 최명자 할머니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으셨습니다. 5분 이상 걷기 힘들어 늘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셨습니다. 제가 마사지볼로 엉덩이 근육을 풀어드리도록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5분씩 이어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이상 걷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원 산책도 거뜬히 하십니다. 마사지볼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과 의자 사이에 공을 끼우고 좌우로 움직입니다. 아픈 지점이 느껴지면 10초 정도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시원하면서 약간 아픈 정도가 좋습니다. 바닥에 누워 엉덩이 밑에 두고 체중으로 눌러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허리 통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뭉치면 허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엉덩이를 풀어주는 것만으로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한 척추 옆 근육에 공을 두고 누르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직장에서도 의자에 앉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마사지볼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허리 지지 쿠션입니다. 가격은 5,000원 정도로 부담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허리를 올바르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에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자는 이 곡선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디스크 압력이 커지고 통증이 반복됩니다. 허리 지지 쿠션을 사용하면 달라집니다. 쿠션이 허리의 움푹한 부분을 받쳐줍니다.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갑니다.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면서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72세 김태호 어르신은 오랫동안 운전일을 하셨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허리 쿠션을 사용하면서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장거리 운전도 훨씬 수월하다고 하십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와 등받이 사이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위치는 허리 라인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차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쉽습니다. 식당이나 병원 대기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리 지지 쿠션은 단순하지만 생활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앉아있는 시간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효과가 크지만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플수록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당한 압력에서 시작해 천천히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근육이 오히려 긴장하여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5분씩 하는 것이 한 번에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셋째, 척추뼈에 직접 압력을 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근육이 있는 부위에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다리로 저림이 심하거나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가 관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체중을 너무 실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범위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67세 이화순 할머니는 처음에 너무 강하게 시도하셨습니다. 오히려 허리가 더 뻐근해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도를 낮추고 방법을 조정하니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방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구는 단순하지만 사용법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허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도구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허리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 계신다면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여 주십시오. 가볍게 허리를 돌리거나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허리로 힘을 주면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물건은 몸 가까이 붙여서 들어 올리면 안전합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비트는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돌아 눕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자세도 허리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보다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필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가 편안합니다. 똑바로 누워 주무실 때는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두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가볍게 걷기입니다.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수영도 허리에 부담을 덜 주면서 전신 운동이 됩니다. 식습관도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올리브 오일, 녹색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기름진 인스턴트 음식과 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같은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 보십시오. 또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허리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도구와 함께 이 습관들을 지킨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과 근막이 굳어 생기는 생활 속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도구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폼롤러로 아침에 5분 근막을 풀어 주십시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 지지 쿠션을 사용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사지볼로 뭉친 근육을 눌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던 삶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70대 김재훈 어르신은 30년간 병원과 약에 의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하고 포기하면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어떤 도구부터 시작하실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를 응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